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오늘은 K7 차주분을 모시고 오너 리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조금 특별한 오너 리뷰가 될 것 같아요. 4년 동안 함께했던 K7의 마지막 날에 저희와 인터뷰를 진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너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이드라인에서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심정태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카이드라인 찍어주시고 그 멋진 편집도 해주시고 거기다가 오너 리뷰 차주분 인터뷰까지 해주시는 만능 저희 만능 아이템이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K7을 떠나보낸 날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오늘 새롭게 신차를 뽑게 돼서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4년 정도 타셨다고 하셨는데 주행 거리나 뭐 K7 연식은 좀 어떻게 될까요? 2016년 10월에 등록을 했고요. 지금은 7만 5천 킬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합니다. 아하. 네. 그러면은 그 등급이나 뭐 옵션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살 당시에 가장 높은 등급의 풀옵션 등급이고요. K7 중고를 구매를 한다면 좀 제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부분, 포인트를 짚어줄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구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오너 리뷰 시간을 갖도록 주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 말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차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 아기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우리도 SUV로 바꾸면 좋겠다 알아보던 찰나에 카이드라인에서 리뷰한 차량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가족 패밀리카로 SUV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K7도 패밀리카기는 한데 아무래도 짐을 싣거나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캠핑도 좀 다니고 차박도 좀 다녀보자. 이제 아기가 5살이거든요. 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고 사람 많은 데는 잘 안 가려 그러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캠핑이나 차박 이런 걸로 좀 추억을 많이 쌓아보자라고 해서 뭐 핑계라고 하면은 가족을 위해서고. 네. 예. 그러면 혹시 K7은 몇 번째 차인가요? 잠깐만요. 아하. 와, 부럽다. 자꾸 세는 거. K7이 4번째 차예요. 그럼 이전에 계속 이제 차를 조금 바꾸시는 주기가 있으셨나봐요. 네, 좀 자주 바꿔요. 거의 한 2년 주기로 좀 바꿨던 것 같아요. 제가 K7 전 차가 시로코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로코 샀을 때가 와이프 임신했을 때 시로코를 샀어요. 너무 가지고 싶었던 차라서 시로코를 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와 함께 다니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뒤를 이렇게 딱 보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좁게 이렇게 있으니까 바꾸자, 좀 내 욕심 버리고 좀 가족을 위한 차로 바꾸자라고 해서 K7을 바꾸게 됐어요. 그러면은 K7이 이제 기존에 뭐 아기 태어나고 이제 그런 거를 다 함께한 차면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차를 사면은 우다원 씨처럼 이름을 지어줘요. 네. 이 친구 이름은 캐돌이거든요. 귀엽네요. 질문이 뭐였죠? 의미가 좀 있으신가요? 예. 그 캐돌이 같은 경우에는 기특하게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첫 차가 엑센트였는데 엑센트는 주차해놓으면 누가 긁고 가고 받고 가고 그게 좀 자기한테 안 맞는 차가 좀 있더라고요. 유독 맞아요. 근데 캐돌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속속인 적은 없었어요. 차 주행을 하면서. 어쨌든 최상급의 차를 풀옵션으로 사셨잖아요. 가장 큰 장점, 앞으로 K7 알아보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다. K7 가장 큰 장점은 뒷자리 공간이에요. 경자형 차종의 그랜저가 있잖아요. 현기 차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2016년식에서는 그랜저보다도 뒷좌석이 더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흐뭇해요. 가족이 뒷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 보면은. 이제 막 비좁게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풀옵션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 좀 욕먹을 것 같은데 저는 옵션 고르는 게 너무 싫어요.
뭐 빼고 넣고. 네. 이거 완전 플렉스 아닌가요? 아니, 제가 그 말리부도 한번 몰았었는데 아, 말리부는 네네. 제가 풀옵션을 안 샀었어요. 아.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고 싶어도 못 넣잖아요. 그쵸, 나중에는 이제 예.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차는 무조건 풀옵션. 근데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뭐 그 풀옵션 살 거면 그 다음 차 사지. 그 다음 차 깡통 살 수 있지 않냐. 네. 그 뭐 사람들마다 그거는 뭐 개인 아, 취향이긴 한데 저는 깡통보다는 풀옵션 그 한 단계 낮은 풀옵션 차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네. 현대기아 차들 특징이잖아요. 네네. 그 옵션이 풍부한 거. 아 그쵸. 예. 2016년식인데도 네. 그 옵션 웬만한 건 지금 나오는 차하고 또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단 HUD. 아, HUD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나오는 건 다 내비랑 연동이 되잖아요. 네. 정말 편해요, HUD가. 저는 모든 옵션 중에서 네. HUD가 제일 편하고 제니퍼는 이렇게 유리로 나오죠? 네, 이렇게, 네.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와요. 캐돌이는 이렇게 싸주는 형태거든요. 반사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아, 그 앞유리에 바로? 예. 와, 진짜 1리부터 같다. 정말 잘 쓰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가 있고 네. 오토홀드 기능이 있어요. 네. 저는 좀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변에서 욕을 많이 해요. 네. 특히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럴 거면 왜 풀옵션을 샀냐 도대체 그 기능도 안 쓸 거면. 다른 차는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앞차하고의 거리를 설정하고 속도를 설정을 해놓으면 되게 부항 갔다가 네. 부항 서요. 아. 급가속 급 제동을 제동이? 해요. 얘가 너무 이질감도 크고 네. 앞차에 네. 다른 차가 들어오면 그 인식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아. 그래서 좀 못 믿었더라고요. 아, 네. 되게 자연스럽게 네. 단점으로 넘어가셔서 아.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단점 시작하시죠. 장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미 넘어가셔가지고. 그럼 이제 캐도리를 4년간 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차가 이제 슬슬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소음이나 아니면 주행감의 변화 같은 게 좀 있나요? 처음에 차량 구매했을 때는 네. 그런 소음이나 주행 성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을 했었어요. 근데 한 4년 지금 75,000km 정도 되니까 일단 가장 큰 게 썬루프에서 들려오는 잡소리가 되게 심하고요. 근데 약간 딸깍딸깍 그 느낌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잡소리는 제가 아직 못 잡았는데 계기판에서 들리는 잡소리가 있어요. 플라스틱 부딪히는 타다닥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사업소 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잡았어요. 이런 평범한 도로에서는 소리 네. 안 나는데 약간 울퉁불퉁 도로 상태 안 좋은 그런 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가끔 들려요. 그럼 이게 원래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은 아닌 거죠? 당연히 정상은 아니죠. 그건 소리가 안 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고치는 게 힘든. 원래 잡소리 잡는 게 되게 힘들대요. 그리고 노면 소음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많이 거슬러요. 이 정도까지 내가 그 신경이 가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수가 늘어나고 키로수가 늘어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도드라지는. 도드라져.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내구성이 부족하지 않나. 네. 중고차로 만약에 네. 2016년식 K7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네. 일단 썬루프는 빠진 옵션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꼭 시운전을 해보셔야 될 거. 물론 시운전 당연히 해보시겠죠. 그쵸. 중고차 구매할 때. 근데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잡소리 이런 부분들을 꼭 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예 안 났었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잡소리가 되게 심하게 들리더라고요. 또 단점 또 있다. 여기 대시보드 이 네. 부분이 재질이 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흠집 같은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걸레로 닦지를 못해요. 여기를 걸레로 잘못 닦으면은 여기가 기스가 확 나요. 아, 그래요? 예. 이 부분이 그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럼 이거 뭘로 닦아요? 안 닦아요. 어우와. 만졌는데. CD가 들어가네요. 네. 들어갑니다. 갑자기 세대 차이가 나는 기분이랄까? 없어요? 트블에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 있는 게 좋은 게 네. 애기들 이제 동요나 교육. 근데 물론 휴대폰으로 다 되기는 네. 하지만 확실히 패밀리카로서의 장점은 확실히 있네요. 근데 K7 가장 큰 장점은 네. 공간 면에서는 네.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앞자리에만 앉아도 진짜 넓고 뒤에 타신 거를 봐도 정말 레그룸이면 엄청 넉넉하네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의 다른 브랜드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게 있어요. 유보 시스템. 아, 저희 예전에 그 카니발 하이리무진 오너분 네. 촬영했을 때도 유보 시스템 이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좋다고. 그 사용률이 나와요. 네. 이거 사용자 중에서 당신은 얼마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 제가 1%, 그 상위 1%더라고요. 탑 클래스? 네. 출근할 때 항상 켜고 유보로 시동을 먼저 켜고 그다음에 이제 퇴근할 때도 항상 켜고. 그 시동을 그 스마트폰으로 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막 에어컨이나 이런 거 디테일도 다 할 수 있어요? 공조 시스템도 휴대폰으로 설정을 하면 그거대로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차문을 안 잠그고 그냥 갔어요. 네. 그럼 알람이 와요.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람이 오고. 그러면은 안 가고 핸드폰으로도 문 잠글 수 있어요? 네, 핸드폰으로 문 잠글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현대도 그런 게 있겠죠? 네, 있어요. 네, 현기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사람들 혹하는 그런 아, 진짜 부럽다. 그런 부분. 겨울에 히터 먼저 켜놓고 여름에 에어컨 먼저 돌려놓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없어도 바로 있으면 좋은 거지. 마음이 갈팡질팡하시네요. 현대가 아마 그게 블루링크인가?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그거는 꼭 넣는 걸 추천하시겠어요. 이게 아마 차 구매하는 네. 그 프로모션마다 틀릴 거예요. 저 구매할 때는 2년간 무료였어요. 아, 2년 무료 타고 그 다음부터는 월 9,900원 내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너무 비싸요. 9,900원 너무 비싸요. 월에? 네, 월 9,900원 결제를 하는데 뭐 2,000원, 3,000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 물론 뭐 네. 아무튼 저는 비싸다고 생각. 근데 쓰긴 계속 썼어요. 이거 오디오 이거 좋은 등급에만 들어가는 오디오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다른 K7 3.3 리뷰 네. 유튜버들 거 보니까 네. 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 오디오가 오디오? 너무 별로다. 오. 그냥 기본 사양이면 괜찮은데 그 음. 추가 옵션 금액을 주고까지 단 거잖아요. 그쵸. 그거에 값어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인테리어가 되게 올드해요. 이 그 우드로 우드도 아니고 하이그로시를 이렇게 네. 우드로 표현을 한 건데 정말 너무 극혐. 이거는 정말 극혐. 그리고 여기 그 기어봉 있는 데가 네. 다 하이그로시예요. 네. 정말 기스가 많이 나요. 아, 여기 그렇지 네, 않아요. 기스 딱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네. 이때 구입할 네. 당시에 카본으로 랩핑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이제 기스나 이런 거 네. 좀 방지하려고. 아, 그리고 또 네. 단점이 있어요. 오, 네. 저 이거 출시를 했을 때에 그 이슈가 됐던 게 있는데 네. 이쪽 그 창문 쪽에서 네. 그 뭐 고무 패킹인가 뭔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아. 풍절음이 되게 심했어요. 네. 사업소 찾아가서 이제 개선품을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그거를 먼저 연락 와서 교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구매한 소비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쵸. 이거 교체해주겠다 와라,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지나가요. 흔히 사람들이 현대기아 서비스 좋다 그러잖아요. 저는 완전 생각이 틀려요. 서비스가 좋은 게 아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아서 편할 뿐이지 근데 막상 가서 또 서비스를 받으면 네.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하는 사업소가 있고 네. 그냥 일반 뭐 네. 사업자 내서 하는 사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엔진 쪽에 경고음이 들어와서 네. 경고등이 들어와서 네.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갔는데 이거 수리해서 하면 타시면 된다. 그래서 수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일날 가는데 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건 수리 못하는 거다. 그래서 큰 데를 옮겼거든요. 네. 큰 데를 가서 이제 거기서는 잡아주더라. 딱 보니까 알더라고요. 아, 네. 이거 교체를 하셔야 된다. 네. 교체를 해서 지금은 이상 없이 타고 있는데 네. 왜 작은 데서는 그런 거를 못 잡아내고 마치 그냥 딱 매뉴얼대로 수리를 해주는 네. 느낌인 거예요. 그냥 이거 고장 나면 이거 이렇게 교체해라. 하고. 네.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차를 판매자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차를 내놨지만 만약에 구매 이 연식에 혹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뭔 개소리! 이런 판매자의 입장에서 네. 구매자에게 좀 다른 시각으로 이런 거는 꼭 체크해보시고 사세요. 나도 파는 입장이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까 뭐 하노라마 선루프 없는 거 네. 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런 팁이 또 있을까요? 일단 색상은 검정색은 피하시고요. 제 차가 검정색이긴 한데 썬루프 없는 차량을 구매를 하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 차문? 쪽에서의 오. 그 풍절음. 네. 그게 아마 그 작업을 안 해놓은 거면 풍절음 되게 심하게 들릴 거예요. 풍절음이랑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썬루프이 있는 근데 썬루프 무조건 비추천이에요. 그거는 언젠간 잡소리가 나도 나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네. 뭐 정답 이런 건 절대 그쵸.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아주 주관적으로 네, 내가 제가 주행하면서. 이 차량을 보면서 그냥 겪은 것, 느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기계마다 컨디션이 다를 수 있는 그럼요, 거고. 그럼요. 뭐 다른 K7 응. 차주는 또 엄청 만족하면서 맞아. 타실 수도 있어요. 너무 조용하다고 네. 막 그러실 수. 근데 정말 잘 타고 다녔어요. 네. 4년 동안 뭐 되게 애증의 관계 같아요. 네. 막 장점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셨다가 화도 풀리시면 갑자기 또 사랑이 있다가. 썬루프 잡소리 이거 왜 이래? 막 이거 응. 뭐 내장재 왜 이래? 그렇게 느끼면서 차는 타진 않아요. 그럼 평상시에는 만족하면서 타는데 이제 인터뷰 한다고 하니까 뭐 이제, 생각하고. 단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쵸. 있어서 이제 나름 이런 부분들 네. 얘기를 하면 참고가 많이 되겠다 싶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주행 중에 이제 마무리까지 한 기회 캐도리와의 모든 인연을 여기서 끝낼 거예요. 4년 동안 함께한 우리 캐도리 만족도 점수 여쭤보겠습니다. 10점 만점에 7점? 10점 만점에 7점. 7점. 3점이 빠진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일단 서비스적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소리 나는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땐 7점 정도면 네. 후하다? 후하다. 10점 정도면 후한 편이다. 자, 그럼 이제 4년간 함께했던 우리 캐도리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그동안 고생했다 막 이런 영상 편지 한번 할까요? 캐도라 우리 4년간 우리 가족 너무 잘 지켜줘서 고맙고 그 다른 주인 만나더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어떻게 해야 되지? 오래오래 잘 지내길 바란다. 그 엽기적인 그녀 마지막 차태현처럼 해주시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4년차 K7 오너분과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인 장단점 그리고 중고차 살 때 주의점까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편집의 촬영에 주인공까지 맡아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오너분께 박수 한번 보내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K7 2016년식 오너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카이드라인이었습니다. 안녕. 지금 저희는 심 실장님 신차를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네. 차 이름이 뭐죠? 얘기해 주시죠. 이제 트래버스입니다. 트래버스. 시원섭섭해요. 캐널이 써나 보내서 너무 카메라 가까이 대시는 거 아니에요? 시원섭섭합니다. 아니 저기 뭐야 그 트래버스 이름은 좀 정해놨어? 네, 저기 와이프가 이름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뭐라고 지었는데? 트둥이. 저희 집 막둥이라서. 트래버스가 생긴 게 그렇게 귀엽게 생기진 않았는데. 뭐 우량하라고 생각해야지. 어제 잠은 잤어?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그 틴팅도 하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좀 설치를 해야 돼가지고 차는 지금 용품점에 있는데 지금 일단은 용품점으로 가서 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아까 K7 검정색 사지 말라고 하시더니. 색상은 검정색은 피하시고요. 우와. 블랙바디가 진짜 포스가 있다. 블랙바디의 트래버스입니다. 포스가 있네요. 자, 이제 차 보러 갑시다. 좋아. 좋아 죽는구만 아주. 와.
아, 멋있다, 블랙바디. 이야. 기가 막히다. 이게 지금 레드라인이지? 네, 레드라인.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차 보니까 어때? 너무 예뻐요. 예쁘죠?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와. 와, 넓다. 와. 덥죠? 와, 죽을 것 같아요. 네, 덥죠? 이제 내려오네. 와. 저기 안전운전 하시고, 네. 차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름은 만땅 한번 넣어줄게. 그리고 한 달 정도 운행하고 난 다음에 솔직한 오너 리뷰 한 번 더 부탁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축하해요. 네. 네. 네, 좋아. 네. 차키 받았어? 아니요? 안 받았어? 여기. 짜잔. 우와. 만땅 넣습니다. 저 애기가 있는데 애기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우리도 SUV로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던 찰나에 저희 카이드라인에서 리뷰한 차량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어서 그 차로 변경을 하게 어우, 됐어요. 속 터져, 이씨. 그러면은. 아유, 괜찮아. 내 앞에서 바꿔요, 제가. 보통 일이 아니네. 오너분들 대단하시다.